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블리스에서 진행하는 2024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블리스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저를 아실 수도 있는데요. 블리스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핫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상경계 설명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조금 후에는 저뿐만 아니라 각 과목별 선생님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전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희는 매우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만큼은 편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편입 설명회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블리스 편입 소개를 잠깐 하고 설명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리스 편입은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과외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인 2022년에는 연대 상경계열에서 총 16명을 뽑았으며 그중 10명을 블리스에서 합격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7년 연속 최종 합격자를 최다 배출하는 과외의 영광을 지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희 블리스보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자신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편입 커뮤니티의 독편사 같은 편중생들 혹은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입시학원으로부터 들은 잘못된 정보들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모든 정보를 잘 정리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의 목차입니다. 우선 아마 주요 내용이 될 텐데요. 왜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이 좋은 편입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모집 요강, 커리큘럼, 선생님 소개, 혹은 이제 학업 계획서 준비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왜 블리스가 좋은지, 그리고 저희와 수업을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질문은 내가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에 도전해도 괜찮을까? 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은 정말 좋은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은 왜 좋은 전형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은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왼쪽의 주요 대학 경제학과 일반 편입 경쟁률 표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통계학과는 없거나 안 뽑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경제학과로 비교를 드렸는데요. 딱 보시더라도 연세대학교가 가장 밑에 자리 잡고 있죠. 어, 일부 해에는 다른 주요 대학과 경쟁률이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 2023년 편입에서의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2023년도 주요 대학 경제학과 일반 편입 경쟁률입니다. 우선 성균관대학교는 42.5대 1이었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16.7대 1,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대 1이 넘었습니다. 고려대 또한 23대 1이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연세대학교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2023년 경쟁률은 6.8대 1이었습니다. 매우 매우 낮은 경쟁률이죠. 사실 저희 블리스 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올해 역시 타 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경쟁률은 낮을까요? 어,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이 시험이 전공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논술이나 편입 영어죠. 상경계 편입을 도전하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시험이 수학 시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질에 겁을 먹고 도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전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험은 절대로 그렇게까지 겁을 집어먹을 수준의 시험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특별하게 깨어있는 머리가 없더라도 중고등 수학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다면 누구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경쟁률이 낮은 두 번째 이유는 연세대 상경계열 시험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강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연대 상경계열 편입 시험을 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 편입학원에서도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반을 준비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뭐 김영 편입이라든지 위드스타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어디도 이제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대비반은 없죠. 인터넷 상에도 제대로 된 연대 상경계열 대비 인터넷 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공계 강의를 모집 요강 내 범위에 맞게 대충 짜집게 놓은 강의 말고는요. 연세대 모집 요강 또한 친절하지 않고 통계학, 경제수학을 친다는 사실과 함께 참고 도서만 기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시작하지 못하는 학생도 또 시작하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할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쟁력 있는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아주는 고마운 울타리가 되어주는 셈이며, 만일 본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공부할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선 채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많이 뽑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에 나온 뉴스 기사들입니다. 스카이 자퇴생 역대 최다 기록. 작년에만 2,000명 넘게 스카이 자퇴. 혹시 이런 뉴스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대, 치대, 한의대 선호 현상과 문이과 통합,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 연고대 자퇴생들은 역대 최대로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는 저희 편준생 입장에서 이는 매우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재적생들이 많아야 할 왜냐하면 자퇴생과 재적생들이 많아야 편입 TO도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러한 자퇴생 증가 추세로 인해 당연하게도 편입 TO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왼쪽은 연세대 경제학과 일반 편입 모집 인원 추세 그래프인데요. 빠르게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죠. 이러한 TO 증가로 인해 현재 연고대 편입을 위한 허들은 역대 가장 낮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겨우 한 명을 뽑았을 뿐인데 2023년에는 15명을 뽑았으니까요. 다음은 연대 상경계열 편입이 좋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 전형을 공정한 레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영어 편입 혹은 논술 편입에 비해서 비교적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며 다른 전형들에 비해 내가 투자한 노력이 훨씬 더 결과로 직결되는 시험입니다. 즉, 내가 넣은 인풋이 아웃풋으로 곧바로 나온다는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논술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한 사람도 그리고 떨어진 사람도 자신이 왜 합격했는지 혹은 불합격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편입의 경우에는 그 출발선상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인 편입 준비생들이 영미권에서 십수년 살다 온 학생들을 단 1년 만에 어, 극복해내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은 준비하는 전공시험의 특성상 사전 베이스가 있는 학생이 매우 적으며, 베이스가 있더라도 연세대학교의 편입에 도움이 될 만큼 유의미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 봐야지 이제 기껏 해봐야 뭐 내가 학교에서 경제수학 강의를 들어봤다. 혹은 뭐 통계학 인문 강의를 들어봤다. 그 정도일 텐데 연세대학교 편입을 준비하기에는 사실 뭐 많이 모자라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시작점이 비슷하며 답이 정해져 있는 전공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공부한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정직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류의 반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1차 필기 시험이 모든 것을 우선할 만큼 그 중요도가 높아
학생분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합격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편입 이후를 생각했을 때도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사회 논술이나 편입 영어를 통해 비동일계, 즉 다른 학과로 편입한 학생들이 편입하고 나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이제 논술이나 영어만 공부를 해서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들어가서 당장 3학년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전혀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이제 편준생들에게 가장 힘든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꽤나 많은 학생들이 경제학과 혹은 통계학과의 영어 논술 편입으로 편입을 해서 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저희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편입 목적이 아니라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죠. 하지만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들로 이루어진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학과에 입학하고 나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장점으로 인해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의 경우 준비하기 정말 좋은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최근 경향이나 추세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연세대학교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의 꿈이 있으신 분, 논술 영어 베이스가 없어 논술 영어 편입 전형이 불리하신 분, 내 노력이 결과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명확한 시험을 원하시는 분, 편입 이후에도 학과 전공 공부에 잘 적응하고 싶은 분들이 편입을 준비하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집 요강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사 편입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사 편입학은 쉽게 말해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시거나 혹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이제 그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지원하는 전형인데요. 4년제 대학교가 아니라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사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 중에 무엇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도 학사 편입학이 조금 더 낮은 편이고요.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봤을 때는 일반 편입학이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학사 편입학을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일반 편입학입니다. 일반 편입은 쉽게 말해서 4년제 대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셨거나 혹은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셨거나 혹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그에 준하는 자격을 얻으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2학년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최소 63학점 이상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학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또한 63학점뿐만 아니라 총 정규 학기를 4학기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이 4학기에는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절학기 학점은 인정이 되는데요. 어, 시험을 치시는 해 겨울 계절학기 학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올해 준비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년 뒤 올해 계절까지는 겨울 계절까지는 학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원 자격 해당자는 전적 대학에서 규정하는 수료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내가 63학점을 얻었고, 그리고 정규 내 학기를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 학교에 특별한 수료 조건이 있어서 2학년을 뭐 수료하기 위해서 내가 63학점이 아니라 70학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70학점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학교에서 나를 2학년 수료 예정자 혹은 2학년 수료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특별한 뭐 학점 기준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학교의 학과 사무실에 가셔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별 추가 지원 자격으로는 이제 영어 점수가 있는데요. 공인 영어 점수가 있는데, 토플, 토익, 탭스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만 요 추가 지원 자격을 넘기시면 됩니다. 보통 토익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모집 요강 전형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서 접수를 12월 초에 하게 되고요.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뒤에 필기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필기 시험은 보통은 크리스마스 전주 주말에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23일이나 혹은 조금 빠르면 16일이나 17일 정도에 시험을 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기 시험을 치고 나면 한 20일 정도 있다가 2단계 평가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 2단계 평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3배수로 뽑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은 학생들이 필기 시험을 치고 2단계 평가 대상자 발표가 나면 학업 계획서 등의 이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기 시험 치고 2, 3일 정도 쉬었다가 바로 학업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 평가 대상자가 발표가 나고 정말로 며칠 뒤에 바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준비를 하면 늦기 때문에 필기 시험 치고 이제 2, 3일 정도 있다가 바로 학업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2단계 평가 대상 자원서 및 서류 제출이 끝나고 나면 합격자 발표를 2월 초쯤에 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이 추가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편입학의 하나에서만 존재하고 학사 편입학의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집 요강에서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우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100%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100%에 서류 평가 50%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1차 필기 시험에서 3배수로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원자 수의 50% 이내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의 3배수까지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명을 뽑는데 7명이 지원을 했다 한다면은 3배수는 6명이지만 지원자 수의 50% 이내이기 때문에 3명만 1차 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1차는 필기시험 100%, 2차는 필기시험 66%, 서류평가 33%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기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별력 있는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을 전공시험으로 굉장히 잘 변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100점 받는 학생도 있고 0점 받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점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33%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서류가 0점인 학생도 없고 서류가 만점인 학생도 없어요. 그래서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평가원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서류가 안 좋은 학생은 30점, 좋은 학생은 뭐 40점 뭐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 벌어지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서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필기 시험에서 몇 문제 더 맞춤으로써 그를 극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학과 통계학 두 과목을 치게 되는데요. 각각 50%씩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제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학력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료 증명서랑 수료 예정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는 학과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가장 밑에 있는 기타 서류인데요. 이 기타 서류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제출할 게 있다면 하면 좋지만 저희가 작년에 10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는데 그 10명 중에도 이 기타 서류를 낸 사람은 뭐 1명, 2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연세대 상경계 편입 커리큘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개괄만 설명드린 뒤에 각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상세 커리큘럼 및 기출 경영 관련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 수학과 통계학 두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각각 살펴보면 경제 수학은 위적분학, 선형대수학, 그리고 최적화 이론 및 경제학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낯선 과목명들로 인해서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경제수학에서 배우는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은 어, 실제로 이공계 학생들이 편입 수학에서 공부하는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을 모두 배우지는 않아요. 당연하겠죠. 기본적으로 경제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을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미적분학과 모든 선형대수학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공계열에서 공부하는 그 편입수학의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앞부분만 좀 떼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떼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 입문, 그리고 회계 분산 분석, 이건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배우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리 통계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은 지금 보이는 커리큘럼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금 후에 각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의 경우에는 이제 4월까지 통계학 입문, 즉 기초 통계학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약 24주간 본격적으로 회계 분산 분석 및 수리 통계학 등을 공부하게 되고요. 마지막 11월, 12월에 파이널반을 통해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풀이를 반복하게 됩니다. 경제 수학의 경우에는 5월 중순까지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의 기초를 다지게 되고요. 이후 통계학과 마찬가지로 10월까지 정규 이론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널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상세 커리큘럼 분석 및 기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저희 블리스의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저희 통계학 선생님이신 준 선생님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셨으며 경제학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이력이 있으신데요. 이후 자대 석사 과정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 중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계 편입 최종 합격자를 6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고 작년에는 10명의 연세대 상경계 편입 최종 합격자를 배출해낸 전설적인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유튜브에서 합격자 인터뷰를 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최종 합격자는 인터뷰 도중에 준 선생님의 회귀분산 분석 수업을 듣고 광명 찾았다 라고 재밌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언제나 매우 훌륭한 통계학 수업을 제공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경제수학 선생님이신 원 선생님입니다.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전공하셨으며 과거 K수학과의 플랫폼에서 최우수 강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데요. 준 선생님과 함께 작년에 총 10명의 연대 상경계 편입 합격자를 배출해 내셨습니다. 특히나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시험에 관해서 누구보다 깊은 식견으로 학생들의 고득점을 이끌어내시는 선생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업계획서 선생님이신 혁 선생님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경찰대 등을 동시에 합격하시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능 전 과목에서 한 문제를 틀리신 괴물 같은 선생님인데요. 청솔 및 이투스에서 활동하셨었으며 현재 블리스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멘토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릴 건데요. 우선 통계학 선생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준쌤이라고 합니다. 아마 통계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과목은 표본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전체 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학문 분야인데요. 가령 대통령 선거 당일날 출구 조사라는 걸 하죠. 전 국민을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각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인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 시험을 위해서 실제로 표본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고 이론적인 통계학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특히 확률 쪽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표본을 조사해서 전체 집단의 정보를 유추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 쓰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런 확률 과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공부해 볼 일이 없는데요.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낙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낯설은 상황은 낙담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첫째, 많은 잠재적 경쟁자들이 시도를 하기도 전에 실제로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이고요. 둘째, 준비를 하는 다른 경쟁자들도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블리스는 완벽한 커리큘럼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도 시험에 필요한 모든 공부를 빈틈없이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이렇게 어렵고 낯선 통계학 과목이라도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연세대 합격까지 이루실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코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크게 4개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학 기초 과정인 1월부터 4월, 그리고 회귀 분석이라는 파트를 포함한 통계적 추론 방법을 배우는 4월부터 6월, 그리고 수리 통계학 파트를 배우는 6월부터 10월, 그리고 마지막 2달 파이널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월부터 4월에는 통계학 기초를 수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1월부터 4월에는 통계학 기초를 수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학생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기초 개념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더 난이도 있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공부 방법의 기틀을 잡는 훈련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잘 공부를 하셔야지 추후에 배우는 회귀 분석과 수리 통계학으로 이어져서 이 나머지 부분들도 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 입문 부분은 난이도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마다 개개인별로 연락을 해서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제를 따로 내드리거나 공부 방향을 지도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는 회귀 분석과 통계 방법론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회귀 분석 파트는 통계학과 기준 2학년에서 3학년 과목으로 그동안 많은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잘 대비해드려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기출된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주차까지는 매주 3시간씩 복습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강의에서 어려웠던 내용을 복습하거나 기본서의 쉬운 예제들을 같이 풀어서 낯선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수리통계학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통계학과 전공 2학년에서 3학년 수준의 이 과목이 학부 통계학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총 16주 동안 상세한 수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반에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풀이를 하고 있고요. 올해 시험에서는 제가 예상 문제로 출제한 문제들 중 유사한 문제들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희 수업과 유사했는지는 뒤이어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년에는 다음과 같은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희 시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능 수학 문제들과는 약간 다른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 구조를 보시면 지문이 길게 하나가 나오고 새끼 문제들이 각 문제마다 여러 개 딸려 있는 형태입니다. 게다가 객관식, 단답식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적어야 하는 짧은 논술형에 가까운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 대비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고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험을 대비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오히려 이런 특징이 여러분들께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불공평하게도 사실 10년 넘게 영미권에서 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정도 공부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또는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수능 수학을 많이 공부한 학생을 이기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험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작할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모두가 막막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앞선 상태에서 시작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대비해 드린 것만 잘 챙겨 가시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뭐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어떤 베이스가 있든지 간에 노력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개인적인 능력이나 베이스와는 별개로 저희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합격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올해 저희 학생들 중 거의 대부분이 전공시험인 1차 시험을 합격을 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쾌거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수업의 커리큘럼이 연세대 시험에 맞춤형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학생 개개인별로 상담과 관리를 해드리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자료가 시험 문제를 정확히 적중시키는 등의 시험 준비에 있어서 최적화된 자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를 봐서 기출문제와 수업 자료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이 두 자료가 유사한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기출 문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달 이맘때쯤에 한 14일, 18일쯤에 이제 1차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 시험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문제고요. 자세한 내용은 당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눈에 봐도 이 문제가 닮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실제 시험 기출 문제와 오른쪽에 있는 저희 그 수업 필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표의 모양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 정의와 개념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하고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까지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수업에서는 촘촘히 개념을 다루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인데요. 두 번째 문항은 회귀 분석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학부 저학년 수준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응용된 모형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과거 기출 경향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와 비슷한 유형이 출제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파이널 반 수업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를 다뤄서 저희 학생들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제가 꾸준히 몇 년 동안 밀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심지어는 왜 이런 문제들이 출제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까지도 일일이 다 설명해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단순히 뭐 모형이나 토픽이나 식 일부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 전부와 답까지도 정말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일반화된 내용을 다뤄서 더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학생들이 제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쪽집게처럼 문제를 찝어드릴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의 장점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시험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합격자들을 배출하며 쌓인 노하우로 가장 완벽한 커리큘럼과 자료를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시험 범위가 방대하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과 그걸 테스트하는 방식은 비슷할 수밖에 없고, 저는 오랜 경력과 연구로 인해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교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제 노하우까지도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의 경우에는 저희 정규 커리큘럼 거의 마지막 주차쯤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이 문제의 경우도 수업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고 또 파이널 반에서도 또 다시 다룬 만큼 학생들이 쉽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두 문제와 마찬가지로 거의 수업 시간 필기와 똑같은 형식의 식이 나온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문항들도 저희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과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공간 때문에 다 다뤄드리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는 건 저희가 단순히 문제를 잘 찝어서가 아니라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잘 대비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학 선생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 경제수학 원쌤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수학 상세 커리큘럼이랑 그 기출에 경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이제 경제수학에 대해서 짧게라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경제수학은 이 경제학과 학생들이 경제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학 개념들에 대해서 모아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적분학, 그다음에 서형대 수학, 뭐 미분 방정식이랑 정차 방정식, 최적화 이론까지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경제학을 배우는데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이처럼 경제 수학이 다루는 개념들이 많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블리스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도 앞에서부터 쭉 따라오시면 이해를 해나가실 수 있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경제수학 상세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5월까지는 미적분학과 서형대수학 기초를 14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5에서 6월이 최적화 이론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데 이 최적화 이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 기초를 좀 다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 최적화 이론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 기초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최적화 이론은 얘기 들었듯이 이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 기초를 기반으로 쌓여진 이론이기 때문에 앞선 이론을 이해를 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적화 이론이 이제 경제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고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잘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에서 8월은 서형대 수학 심화를 배웁니다. 서형대 수학 심화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월까지는 최적화 이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 배웠다고 한다면은 7, 8월은 그 외에 다른 개념들과 더불어서 심화적인 개념까지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6주 과정은 진행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출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배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월은 이 서형대수학 심화의 개념인 특히나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가지고 가서 미분 방정식이랑 정차 방정식을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나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서형대수학 심화를 기반으로 깔고 가서 미분 방정식과 정차 방정식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9월은 경제학 응용을 할 겁니다. 경제학 응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미적분학과 서형대사 기초, 최적화 이론, 선대 심화, 그다음에 미방과 정방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제학 응용이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수학적 개념들에 그냥 경제학 개념을 한 스푼 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수학 개념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배워야지 탄탄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경제학 모델들이 있는데 그걸 다루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제학 응용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요. 최근 빈출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경제학 응용이라는 게 뭐 우리가 경제학과 학생들만 저희 여기 상경계에 지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떤 경제학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경제학 응용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은 이 미적분학과 서형대사 기초를 14주 과정을 했었는데 그것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제 심화 개념들, 최적화 이론을 배우는 데서는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미적분 자체도 경제 수학에서 지정 도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미적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출 개념 보충이 있어요. 기출 개념 보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맥락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기출됐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될 만한 애들을 이 경필관 경제수학 교재에서 좀 긁어와서 4주 과정으로 이렇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1월부터는 파이널반 진행하고요. 8주 과정은 진행을 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랑 더불어서 모의고사도 저희가 만들어서 풀이랑 해설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수학이 상당히 배우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이 최종 복습 시간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기출 개념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경제 수학이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올해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저희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 쉽다라는 반응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런 개념들을 다 저희 강의에서 잘 다뤘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각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TF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true냐 false냐 이것만 얘기하면 어쨌든 되는 거니까 뭔가 약간 체감 난이도가 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이 개념들 자체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뭐 독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쿤터커 조건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난이도가 훨씬 어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1번 문항 참거짓 문항 같은 경우에는 참고짓을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가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답안의 서술도 이제 출제자가 고려를 하고자 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답안을 얼마나 잘 서술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올해 시험에서는 이 네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적인 세팅이 경제학적 모델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 문제도 보시면 효용함수 얘기하고 있고 3번 문제도 이 숙련된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이 고용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학적 세팅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경제학 응용의 비중 증가가 추세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경제학 응용에 대한 대비는 꼭 해야 된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하고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1번 문항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문항이 사실상 적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경제수학에서 다뤘던 개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강조될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인데요. 여기 1번 문항의 3번 문항을 보시면은 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의 제한 가격 탄력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이 제한의 가격 탄력도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보다 크냐 작냐 그러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탄력적인 거고 그다음에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인 건데 제가 30강 퀴즈를 보시면은 이 이윤국대화 산출량 수준에서 독점 기업의 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라는 문제형을 제시를 해서 이 문장은 이제 거짓인 건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 참인 명제를 내서 참인 것을 보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인데요. 2번 문항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주어진 함수가 1차 동차 함수인 것을 보이는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1차 모의고사 때도 동차 함수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가 몇 차 동차 함수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네모칸 쳐진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유형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문항의 2번 소문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계 대체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한계 대체율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31강 퀴즈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다뤘었기 때문에 저희 퀴즈를 푸신 분들은 많이 맞추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의 1번 소문항에서는 조제 함수, 생산함수의 한계 생산물을 구하고 그다음에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였는데요. 저희 1차 모의고사에서도 이 생산함수랑 한계 생산물 개념들을 잘 다루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계산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1차 모의고사를 푸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경제학적 의미와 관련해서도 30강 강의 노트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노트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세팅에서의 한계 생산물의 의미를 설명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특정 함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 함수에 대해서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항의 2번 소문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내내 강조했던 쿤터커 방법이 드디어 출제가 되었는데요. 쿤터커 방법은 정필건 경제 수학의 최적화 이론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으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었고 특히나 이제 어려운 개념인 만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학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뭐 그래프랑 함께 설명하고 또 예시를 다루면서 설명을 해서 이제 더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요. 그래서 1차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만큼 출제를 했고 애초에 A랑 B번 문제를 쿤터커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접근이 되지 않은 문제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쿤타코 조건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이것에서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출제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의 3번 소문항입니다. 여기서는 최역점에서의 라그랑지 승수를 구하고 그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부분의 경우에는 20강 최역하이론 파트에서 라그랑지 승수가 잠재값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에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최역점에서의 라그랑지 승수가 제약조건 G = B의 하에서 이 B의 변화에 따른 최저값 V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일반적인 세팅에서 설명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수학이 출제 문제수 적고 출제 개념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시험 범위가 매우 넓어요.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구멍이 있으면은 실제 시험에서 배운 파트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각 파트들을 구멍 없이 잘 배워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블리스가 퀴즈, 숙제, 증명과제, 진단평가, 모의고사, 학생 개별 관리 시스템 등 여러 방편으로 공부를 잘 해나가실 수 있게 많은 장치들을 마련했다 생각합니다. 이번 상경기 시험 꼭 저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리스 혁쌤입니다. 네, 학업계에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저는 자소서 학개서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개서를 준비할 12월 말, 1월 초에 지겹도록 함께할 사람입니다. 학업계획서는 여러분이 1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맞닥뜨리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전공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득해지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1차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학업계획서라는 단어가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블리스에서는 여러분의 학개서를 어떻게 준비해 드리는지, 아니, 왜 블리스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점으로 퀄리티 있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곳저곳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강의는 찾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연세대만을 위한 학개서 강의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어렵게 찾았다고 해도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블리스에서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매년 학개서 문항들을 분석하고 연대 상경계만을 위한 맞춤형 자소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수강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강점은 블리스가 배출한 합격생들의 학개서입니다. 저희는 17년도부터 연대 편입에 성공한 친구들의 학개서를 초안부터 완성본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과에서 이렇게 많은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쌓아놨을까요? 저는 과장 조금 보태서 이거 반도 가지고 있는 과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검증된 글들을 분석하였고 노하우와 작성 꿀팁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의에 녹여냈고 참고 자료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강점은 디테일한 첨삭입니다. 흔히 노력은 양과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첨삭 서비스 또한 양과 질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자소서를 쓴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몇 번 정도 첨삭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블리스에서는 학생분이 원하는 만큼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 결과 올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4번의 첨삭을 받을 수 있었고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은 마감 전날까지 무려 9번의 첨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양 얘기는 충분히 드렸고 첨삭의 퀄리티는 이후 나오는 슬라이드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학개서 수업 자료 화면입니다. 수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블리스 수업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다른 일부 자소서 강의들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써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라 와 같은 다소 뻔하고 이론적인 얘기들만으로 채워져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점에서 좀 다릅니다.
학생분들이 어떠한 틀로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팁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 실전 팁은 어디서 나왔나? 신뢰할 만한 팁인가? 믿고 가도 되는 건가? 당연히 합격생들의 글을 분석해서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블리스에 수많은 합격생들의 자료가 있는 만큼 글을 쓸 때 참고가 되는 검증된 답변을 참고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글은 과거 합격자의 글에서 가져왔으며 블리스만의 실전 팁을 적용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글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가 이루어집니다. 또 수강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편입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글을 보고 싶어서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이 니즈를 반영하여 우수 학생의 학계서를 별도로 뽑아 샘플로 제작해서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블리스 첨삭의 퀄리티, 디테일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수강생들의 학계서는 저뿐만 아니라 과목생들이 모두 한 번씩 읽어보고 첨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기 다른 쌤들의 코멘트가 달려있죠. 어색한 문장과 오탈자는 물론이고 글의 내용에 대해 첨언해드리고 또한 글의 수정 방향을 짚어주는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저는 글의 방향, 구조,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과목쌤들은 글에 담긴 내용, 그리고 구체적 컨텐츠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블리스가 제공하는 첨삭 서비스의 강점입니다. 학계서 쓰는 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생기는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많은 분들이 카톡을 주십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작년에 학생분들하고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학생분들마다 물어보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글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마감 직전일에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받고 싶어 연락한 분도 계셨습니다. 또 1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해서 상담하신 분도 있었고 아예 첫 문장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막막해가지고 카톡 주셨던 분도 계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모든 장점들보다도 1대1로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특징이 블리스만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학업계획서 담당 혁쌤이었습니다. 네, 앞서 새 선생님들의 상세한 과목 및 학업 계획서 관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 발표를 맡았었던 블리스 핫쌤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각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적 대학, 학점 등 제 배경이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에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의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1차 필기 시험입니다. 1차 필기 시험은 정말로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0점을 받는 학생도 있고 100점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점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서류 같은 경우는 서류가 만점인 학생도 찾기 어렵고 서류가 0점인 학생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 비율도 필기 시험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필기 시험이 다른 모든 것을 우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전적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정말로 많은 최종 합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 학생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찍 시작해서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그리고 준 선생님께서 앞서 이 시험이 굉장히 명확한 시험이라고 했죠.
내가 넣는 인풋만큼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굉장히 정직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분들께서 만약에 1학기와 2학기 모두 병행을 하는 학생들, 학교와 병행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당연히 1월 28일 저희 개강 시점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휴학을 한다든지 혹은 뭐 2학기 때는 학점을 매우 조금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늦게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1차 필기 시험 후 2차 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방금 혁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1차 필기 시험을 완벽하게 다 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쉬셨다가 그 뒤로 학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타 서류 같은 경우는 정말 유의미한 기타 서류, 교수님이 보셨을 때 정말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기타 서류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가지고 있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러한 서류들을 내는 학생들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10명이 합격한다면 한두 명 정도 기타 서류는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필기 시험을 치고 나면은 한 20일 정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학업 계획서에 집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영어 점수는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800점보다는 850점이 좋고 850점보다는 900점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아주 적은 노력으로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영어 점수를 올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고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냥 800점까지만 토익 기준으로 뭐 토플이나 탭스도 되겠죠. 토익 기준으로 800점까지만 받으시고 남은 시간은 이제 1차 필기 시험 전공 시험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었는데 준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노베이스라고 가정을 하는 정도의 노베이스는 중고등 수학을 모르는 수준이어야지 노베이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뭐 중3에서 고2 정도의 수학을 알고 있는데 경제 수학과 통계학에 대해서 노베이스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경제 수학과 통계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과외에 참석하게 되고 저희 또한 경제 수학과 통계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로 공부를 중고등학생 때 놓았던 학생이라서 내가 중3이나 뭐 고1, 고2 수준의 수학까지도 모른다면 그 경우에는 수업에 바로 합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조금 대비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블리스 홈페이지, 블로그 혹은 독편사 등에 저희가 수학 노베이스인데 상경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칼럼이 있습니다. 해당 칼럼을 보시면 저희가 EBS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들로 중3에서 고2 수준까지의 강의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한 달 정도 투자하셔서 거기 있는 중3에서 고2 수학을 이제 뭐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거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볼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걸로 시험을 칠 건 아니니까 거기 있는 개념 정도만 한번 훑고 와주시면은 그 후에는 저희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군인 혹은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작년에 합격한 10명 중 4명이 군인 혹은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강도 제공을 하고 실시간 온라인 강의도 제공을 하지만 녹화 강의 또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군인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에 따라서 수업을 못 듣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녹화 강의로 수업을 들으시고 잘 모르겠거나 더 알고 싶거나 한 것들이 생기면 질의응답이나 개념 보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24시간 7일 내내 뭐 새벽 3시든 새벽 5시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언제든지 선생님께 간단한 건 전화나 카톡으로 아니면 조금 심도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줌 등으로 이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선생님이 뭐 새벽 3시에 연락하면 당장 새벽 뭐 30분 내에 연락이 오진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장을 드리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군인분들께서도 전혀 무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오프라인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보통 연초에는 다들 이렇게 의지가 강하셔서 현강으로 오셨다가 이제 한 4월, 5월 정도 되면은 다들 온라인으로 전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타 전형과의 병행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병행이 가능한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대와 경북대와 같은 일부 국립대학교들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전공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들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편입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논술이라든지 이공계 쪽 편입 수학이라든지 이러한 전형들과는 크게 시너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병행을 하려면 말 그대로 2배의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시너지는 나지 않기 때문에 병행은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이 연대 상경 계열이 낮은 경쟁률로 보호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럼 거의 끝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Y 블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22년에는 연세대 상경계열 최종 합격자를 총 10명 배출을 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안 났죠. 근데 2024년에는 연세대 상경계열 1차 합격은 났는데 저희 수강생들의 1차 합격률은 81%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추측이지만 올해 작년에 배출했던 10명보다 더 많은 수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7년 연속 최종 합격자를 최다 배출한 과외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장점들이 아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히 하나를 보자면 이 학생 상황별 1대1 맞춤 관리에 조금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가 어떻게 학생분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단편적인 예시인데요. 매주 치러지는 퀴즈 및 정기 진단 평가로 학생분들의 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상담 내용을 각 선생님들끼리 공유하여 학생분들에게 적합한 커리큘럼과 스터디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1대1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게 사실은 뭐 대형 학원, 물론 상경계 편입은 대형 학원에서 준비를 해주지 않지만 보통의 학원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부끄럽지만 저희 자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메시지들입니다. 만약에 이 카톡 내용들에 조금의 조작이라도 있다면 당장 저희는 내일부터 편입 시장을 떠나겠습니다. 정말 조금의 조작도 없고 그대로 저희가 캡처를 한 건데 저희는 단순히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분들과 교감하려고 노력합니다. 합격 후에도 학생분들과 선생님과 제자로서 혹은 선후배로서 연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편입하신 학생분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도록 합격자 파티 등의 자리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월 12일에 합격자 파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합격자 파티에는 올해 합격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선배로서 그런 어떤 편입 선배로서 학과 후배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작년 합격자분들도 초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업 정보입니다. 저희의 개강일은 2023년 1월 28일이고요. 수업 일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오후 6시에서 9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입니다. 수업 장소 같은 경우에는 강남 프리미엄 스터디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경제 수학만 현강이 진행됩니다.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이제 현강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학만 진행이 되고 온라인 수업은 경제 수학과 통계학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강을 수강하시던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던지 모두 녹화 강의가 제공됩니다. 저희 과외의 이제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블리스 과외 채널이 있어요. 아마도 이 설명회를 참석하셨다는 의미는 블리스 과외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그 설명회 참석 링크를 전파드렸으니까요. 요 이제 카카오 블리스 과외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게 되면 저랑 직통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생분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될 교재는 딱 2권입니다. 제가 지금 V 표시를 해놓은
저기 체크 표시를 해놓은 교재들인데요. 엑셀, SPSS, R로 배우는 통계학 입문 교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정필건 교수님의 경제수학 교재, 이게 연세대학교 지정 도서들이죠. 요 도서들만 구매를 해주시고 나머지 도서들은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2024 연세대 경제응용통계학과 편입 설명회를 마치고자 하고요. 만일 필요하시다면 오늘 설명회를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1대1 개인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블리스 방금 소개해드렸던 블리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1대1 편입 개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오늘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편입 컨설팅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은 제가 뭐 늦어도 다음 주 전까지는 다들 이렇게 개인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그냥 컨설팅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설명회로서 이제 얻지 못했던 정보들이 혹은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블리스 편입 설명회를 마치려고 하고요.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편입 설명회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